쉐보레 판매량 보면 답답하실 겁니다. 실제로 점유율을 보면 처참합니다. 3%도 못 넘고 있거든요. 쉐보레가 국내에서 부진한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말리부 이후로 이렇다 할 신차가 없었습니다. 가격, 타이밍, 어느 하나 갖춘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시장에서 도태되는 건 당연하죠. 말리부를 단종시킨다는 건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면 말리부가 어떤 차인가요? 소나타를 위협해서 현대차가 소나타 신모델을 조기 출시하게 만든 차잖아요. 그런데 한국 GM에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GM 본사가 세단 라인업을 정리하면서 단종 소식이 나온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쉐보레는 진짜 한국에서 차를 많이 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GM이 말리부를 대체할 새로운 세단을 선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말리부의 풀체인지 격인데 디자인이 꽤 괜찮지 않나요? 사진만 보고도 눈치채셨겠지만 전기차로 나옵니다. 멀티홈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고 아직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말리부 후속 모델 개념으로 미국에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측면 실루엣을 보면 전형적인 요즘 나오는 전기 세단이죠. 지붕도 낮고 테일램프 같은 것들도 보면 뭔가 미국차스러우면서도 요즘 나오는 쉐보레랑 차이를 두면서 세련된 느낌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말리부 풀체인지로 기대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소비자들 입장에선 크루즈랑 임팔라 단종 이후에 쉐보레가 유일하게 팔고 있는 세단이고 딱 신모델이 필요한 시기라서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나요? 최근에 부평 2공장 문도 닫은 와중에 신모델 도입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트랙스 풀체인지 말고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데 말리부 풀체인지를 국내 생산으로 배정해주면 산업 발전은 그냥 따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판매량이 좋은 차였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도 올라갈 거고 노조는 이걸 기회 삼아서 생산 효율을 높이고 한국이 자동차를 생산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증명하면 GM도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희망회로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출시가 불투명한 차거든요.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개발하는 모델이기도 하고 미국이랑 중국 시장 위주로 판매될 거라서 한국 출시는 아직 언급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한국에 출시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부평 2공장이 문을 닫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하고 일자리랑 지역경제 문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지난 26일에 생산을 완전히 종료했거든요. 대우 로얄, 프린스, 레간자, 토스카, 말리부 이런 차들을 생산하던 공장이고 역사만 60년에 달합니다. 여기서 일하던 인원만 1200명인데 이 중에 700명은 창원 공장으로 배치되고 500명은 부평 1공장으로 배치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창원 공장인데 트랙스 풀체인지 모델이 생산될 예정이라 인력만 잘 배치하면 충분히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온 이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공장 폐쇄 이후로 근로자들끼리 갈등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공장이 폐쇄된다는 이슈만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노조가 뒤고 일어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이 전망이 한번 꺾였습니다. 왜? 한국 GM이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공장으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 입장에선 일자리를 지키면서 생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거라서 딱히 논란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 GM이 어떤 지원을 해주냐면 근로자들이 어쨌든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는 거고 해당 지역에서 정착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령 부서랑 관련 없이 1인당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래 한국 GM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700명 정도를 창원 공장으로 배치하려 했는데 수도권에서 영남권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 전환 배치 지원자가 200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 포함 400명한테 인사 발령을 내렸는데 노동자들이 이걸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근로자들을 창원으로 강제 이동시키냐 이거죠.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부당한 전환 배치라는 건데 사실 이게 지금 옳은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노조가 주도하는 행동이 아니고 부당 전환 배치자 모임이라는 게 별도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창원으로 배치되는 사람들 중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데 노조 쪽에서도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김준호 수석 지부장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존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노조 차원의 대응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노조에서 이분들의 반대 목소리를 대변해주거나 힘을 실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사측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인사 발령일이 오는 19일이거든요. 이때까지 이동을 거부하는 직원들은 연차랑 월차를 먼저 소진시키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공장이 폐쇄된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죠. 그런데 공장이 폐쇄되면 일자리 문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일자리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쨌든 전환 배치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착을 위해서 1인당 2천만 원을 지원해주고요. 인사 발령이라는 건 생산직뿐만 아니라 사무직에서도 너무 흔한 일 아닌가요? 지사 발령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지방뿐만 아니라 해외로 발령하기도 합니다. 창원으로 발령하는 게 부당하다는 건 죄다 부평 1공장에 배정해달라는 건데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부평 1공장에는 원래 일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고하지 않고 이미 많은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인력들까지 부당하다는 이유로 여기에 배치해버리면 부평 1공장은 2명이 하게 될 일을 10명이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인력 배치를 하는
하는 회사가 어디 있냐 이거죠. 저는 이런 걸 제발 기회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GM이 본사에다가 할 말이 없습니다. 공장을 폐쇄시키고 신차 도입도 제대로 안 해주면 지사 차원에서 본사에 항의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GM이 얼마나 냉정한 회사냐면 이걸 한번 볼까요? GM 주요 공장이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할 때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겁니다. 군산 공장 폐쇄 당시에 조사된 자료인데 미국 공장이 군산 공장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공장은 구조 조정으로 끝내고 미국보다 효율이 좋은 인도랑 한국 공장은 아예 철수하거나 폐쇄해버렸습니다. 심지어 가장 효율이 좋았던 공장도 다른 브랜드한테 넘겨버리는 회사가 GM입니다. 숫자로만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란 거죠. 물론 군산 공장의 효율은 최악의 수준이 맞지만 숫자로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냉정한 회사인데 이 와중에 한국 GM 경영 실적은 지난 8년 동안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본사 잘못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SUV처럼 잘 팔리는 차를 배정해주든지 전기차 같은 걸 새로 배정해주든지 해야 가동률하고 효율을 올리거나 할 텐데 잘 안 팔리는 차들을 배정해주고 효율이 나쁘다고 비난하면 이건 정말 부당한 게 맞죠. 그런데 이건 이미 과거가 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미래를 바꾸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죠. 현대차도 맨날 노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미국 엘라베마 공장을 보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효율이 좋습니다. 이러니까 미국 공장은 폐쇄하거나 그럴 생각은 1도 안 하고 오히려 투자를 늘리잖아요. IRA를 기반 삼아서 아예 미국의 새로운 공장까지 짓고 있죠. 저는 이런 점에서 의문이 드는 겁니다. 노동자잖아요. 노동자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건 너무 당연한 행위입니다. 이건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밥그릇 싸움이 없는 직업이 어딨나요? 그런데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맞는지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라는 건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게 1순위입니다. 그 다음이 임금 문제나 복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건 노동자의 성과가 증명됐을 때 이걸 근거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이건 사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 협상 같은 거 할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GM은 큰 공장 하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 모두 강제 해고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유지인데 이걸 보장해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남아있는 공장에 배치하는 게 얼마나 모험적인 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명이 할 일을 10명이 하게 되는 거라서 숫자로 나오는 성과에서 당연히 불리합니다. 공장 효율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배치를 해주고 지원금 2천만 원까지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부당하다고 봐야 할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이슈인 것 같지만 이런 게 하나하나 모여서 나중에 한국에 투자를 할지 철수를 할지 결정되는 거라 보거든요. GM도 어쨌든 글로벌 공장 체계가 필요하긴 할 겁니다. 아까 그 표를 보면 얘네는 공장 효율이 아무리 좋아도 매각해 버린다고요. 전기차 배정받고 싶다면서요. 일단 지금 정해져 있는 차는 트랙스 풀체인지 하나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해서 숫자로 된 성과로 증명할지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GM도 미국이랑 한국 공장이 전부입니다. 숫자로 된 성과를 제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성과가 진짜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 이걸 본사가 무시하고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해버린다? 그러면 이건 진짜 국민들이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노동자들을 대변해 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GM이 철수한다? 우리 노동자들을 누군가가 대변해 줘야 하는데 여론은 오히려 그럼 그렇지 한국에 누가 투자를 하겠냐 이런 말을 듣는다니까요. 카오카즘 전 사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강성 노조가 있는 한국에 누가 투자하겠냐고요. 얘네는 지금 이걸 계속 무기 삼을 거라는 걸 미리 보여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당장 소비자들도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다른 선택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레스가 완벽하지 않음에도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 응원 여론까지 다시 부활했습니다. 회사 차원의 바보 같은 전략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비판해도 되고요. 소비자들이 직접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볼트만 해도 보세요. 사전 계약만 받고 배정 물량도 제대로 못 잡아서 차는 못 받았는데 가격만 올려서 앞으로 나올 전기차들도 기대치가 확 꺾였습니다. 이런 건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히 비판이 가능하지만 국내 공장 투자의 근거는 노동자들이 만드는 거라서 제3자가 비판하는 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본사한테 반박할 수 있는 무기를 노동자들이 만들어야 할 때가 됐고 사실 지금도 많이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변화의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후 영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